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비급 스페셜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가 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2008년보다도 약 2배 규모의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이틀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외환시장 훈풍을 맞은 시장 모습인데 달러원 환율 39.2원 내린 1,246원 50전에 마감하면서 안정화를 찾고 공포 심리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요즘 시장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한 주의 마무리가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럴 때 저희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면서 다음 주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899-5086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위쪽 보시면 문자 상단 글자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먼저 알고 싶은 종목들을 보내주세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전문가와의 스페셜 콜 연결해 드립니다. 집중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니 서둘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더 깊은 투자의 해안 그리고 더 현명한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수익만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페셜 고수의 비급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누구보다 앞서서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 정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오늘은 또 정말 뭐 행복에 또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지는 오늘 조금이라도 한숨을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 듭니다. 자, 오늘 뭐 양시장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 지금 혹자는 이제서야 진짜 시장의 바닥이 나왔나라고 고민들도 하실 거고 또 혹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야 이거 못 믿겠다. 지난번에도 한번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지지 않았냐? 야 이거 다음 주 시장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저하고 함께 시장을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정말 시장의 저점이 어딜 것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진짜 반등의 트리거가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 주제를 사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조금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폭우가 몰아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사실 어제 시장이 너무나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야, 좀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이 좀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봤던 이 단어가 오늘은 조금은 다른 감정이 드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어제는 큰 폭우가 쏟아졌지만 오늘은 또 이제 쨍쨍한 햇빛이 났는데 시장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거든 간에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능 공부를 하든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해결 대응 방법이 나왔을 때 시장은 결국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와 지지난주까지는 정확한 시장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사실 시장에 뚜렷한 반응이 나오지 못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실망감만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시장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뭐 10명이 발생했고 100명이 발생했고 뭐 10,000명이 발생했고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실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역시 사람들의 이동 제한이 생겼고 또한 동아시아권 중국이란 나라라든지 내지는 한국 같은 나라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생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도 역시나 문제지만 수요자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문제가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자금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당히 뭐 신용등급 AAA라든지 B등급 이상이라도 그나마 좀 나은데 C등급 이하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단기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용 문제가 점점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가 과거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한 거기에 마찬가지로 또 러시아하고 사우디의 문제로 인해서 유가 충격이 결국 줬고 유가 충격으로 인해서 세일가스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 어떻게 보면은 위에하고도 조금 공통 분모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세일가스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또 부각을 받게 되면서 신용 리스크가 또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한국까지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전방위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기 불안 심리, 자,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정말 이 확실한 데이터도 없고 이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은 생산 차질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정말 각 기업들의 공장들이 소위 말해서 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공장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이 유럽 공장이 중단된 게 과연 몇 개월까지 중단이 될 것인가? 언제 생산이 다시 재개가 될 것이고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사람들이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꾸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 한 해 예상 영업이익 대비해서 여기서 얼마나 하향을 해야 되는가? 컨센서스 하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많은 투자 분석가들이 정말 기업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인가 확실하게 데이터를 지금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사실 올해 영업이익이 2019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32조 원이 나왔었습니다. 32조 원이 나왔었고 2020년은 예상이익이 36조 원이었는데 자, 사실 작년 대비해서 4조를 더 벌어야 되는 한 해입니다. 그만큼 4조 정도 더 번다라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작년 대비해서 당연히 주식시장이 올라가야 되고 그럴 경우 코스피 기준상 2,400포인트까지 내지는 조금 더 높게 본다면 2,500포인트까지 예상치들을 내놨었던 건데 자, 이 지금 전망이 결국은 깨진 겁니다. 결국 연초에 증권사들이 2020년 코스피 시장 2,500포인트 갈 거다, 2,450포인트 갈 거다. 여기에 대한 전망이 전부 다 깨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컨센서스가 하회되면서 자,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31조 내지는 32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31조만 하더라도 일단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과연 31조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정말 더 심각해서 30조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자꾸 커져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금융시장에 정말 폭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점을 알면 여기에 대한 그럼 대응책만 사실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쨌든 단기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정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 페드에서 어쨌든 간에 CP 매입을 하기 위해서 CPFF를 또 역시나 또 개설해서 각 기업들의 기업 어음을 매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긍정적인 효과죠.
그래서 어쨌든 단기 자금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주는 정책이 나왔는데, 자, 근데 여기서 사실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나왔었던 연준의 CP 매입은 신용등급 A 기업 정도의 CP 매입이 나왔습니다. B등급도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용등급 CCC 기업들, C등급 기업들의 지금 신용 문제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이 부채에 대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기업들을 살려주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준에서 발표한 거는 거기까지는 확대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정부의 정책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죠. 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2008년 10월 당시에도 CP 매입을 시작으로 결국 2008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했지만 이 패닉 장세를 제어하는 역할을 했었던 게 결국은 정책입니다. 결국 정책이 주식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쯤에는 연준의 추가 CP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업 어음을 뭐 A등급뿐만이 아니라 C등급까지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주식시장의 구축선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음 주에 과연 정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죠. 회사채 매입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물론 아직까지 회사채 매입은 안 나왔지만 제닛 옐런이라든지 아니면 버냉키 같은 경우도 지금 회사채 매입까지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이 이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다음 주 CP 매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한번 요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가 충격이죠. 세일가스 기업들의 지금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미국 많은 세일가스 기업들이 부채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오일도 많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많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이런 기업들이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의 이런 유가 전쟁으로 인해서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세계 지표 중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소위 말해서 신용 스프레드 이 지표가 치솟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를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2016년 당시까지도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많이 조금 이 부분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 내지는 이 분석가들이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지금 위험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안정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유가가 안정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반등은 앞서 얘기했던 정책도 나와야지만 정책만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채 문제들 다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정책의 플러스로 유가까지는 나와줘야 됩니다. 유가가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어제는 유가가 배럴당 WTI 기준으로 $20까지 갔습니다. 충격적이었죠. 한마디로 어제 시장은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유가가 올라갔었던 이유가 미국이 전략 비축유로 3천만 배럴을 추가 구매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대비해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섰고 지금 아마 배럴당 제가 장중에 확인했었던 게 $25에서 $26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도 어제 대비해서는 올라왔죠. 어제 대비해서는 올라왔는데 자, 여러분들 $25에서 $26 절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왜? 글쎄요. 미국이란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원유 생산 단가 BEP가 배럴당 최소한 $45 이상은 가야 됩니다. 최소한 $45 이상 가야 미국의 세일가스 기업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또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배럴당 $40 이상은 가야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그냥 산유국들은 전방위적으로 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배럴당 40달러에서 50달러까지는 회복을 해야 그래도 시장이 안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30달러에서 35달러까지는 그래도 가줘야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25달러, 26달러 자, 요거 조금은 사실을 아직 안심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 나오고 있는데 WTI 기준으로 25.22달러죠. 그리고 뭐 역시 브렌트유 기준으로도 28.47달러인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30달러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결국 계속적으로 지금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사실 가슴 졸이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왜? 결국 지금 올 한 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서 지금 경제가 많이 위축됐고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도 한번 준비를 하겠는데 과거 역대 대통령들 쫙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의 재선에 대한 성공 확률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에서 나옵니다. 소위 말해 경기 지표가 올라가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재선을 보통 했었습니다. 근데 ISM 제조업 지수가 떨어져서 마감이 돼버리면 그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 분모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 지금 트럼프가 사실 당선되고 트럼프 랠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올라왔는데 불과 2월 달부터 모든 걸 다 반납했습니다. 모든 걸 다 반납했습니다. 자,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ISM 제조업 지수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재선이 가능할까요? 가장 불안한 건 지금 사실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정책에 대한 실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러시아하고 사우디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됐는데 과연 여기에서 누가 과연 더 지금 많이 무서울까요? 저는 러시아라고 봅니다. 푸틴 역시 4월 달에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본인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저는 러시아가 이게 오래 버티지는 사실 못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는 4월 안에 유가가 뭔가 해결을 보여줄 만한 트리거가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 유가가 만약에 30달러 이상 올라간다. 그때부터는 정말 시장이 안정 궤도를 찾게 될 거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시장이 올라갔다고 되게 기분 좋으셨죠? 이거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유가가 안정궤도 올라가는 순간 빠르게 종목들이 강하게 회복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요거 반드시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바로 경기 불안 심리입니다. 자, 정말 올 한 해 이익들이 얼마나 떨어질지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한 코로나19의 이 확진자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3월 달 중국의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동률이 지금 90%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시장에서 강한 나라가 결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금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그 누구보다도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중국이 지금 정상화를 하면서 나머지 결국 한국에서도 역시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또한 미국과 유럽이 이런 부분들이 뭐 5월, 6월 달에 천천히 이런 확인 작업이 나온다라면 결국 저는 시장이 안정 궤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물론 중요한 거는 자,
중국이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정상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부 속사정을 뜯어보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진핑이 상당히 입지를 공고하기 위해서 빨리 대기업들한테 업무 복귀를 요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가동률은 올라갔으나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가동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결국은 3월 말에서 4월 달 초 경기 지표에서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시장이 올라갔다고 과연 안심을 해야 되느냐? 글쎄요. 저는 참고로 3월 마지막 날과 4월 1일, 4월 2일 날 중국의 경기 지표와 한국의 경기 지표들이 이때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3월 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히 공장이 가동 중단된 곳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4월 1일, 4월 2일 날 확인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경기 지표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당연히 또 한 번의 시장에 충격은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장의 상승이 너무 좋아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을 전부 다 거치고 나야지만 시장이 안정 궤도를 찾는다. 나올 악재들이 다 나와야지만 결국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크게 문제를 3가지를 제시를 해드렸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 내지는 어떠한 해결책이 나와야지 시장이 안정되는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유가, 환율, 금리 결국 이 3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빅 매크로 3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 때 배우죠. 원자재를 수입해와서 공산품을 만들고 이 공산품을 다시 되파는 나라입니다. 결국은 원자재가 가장 싸야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역시 환율도 많이 올라가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금리 상황 신흥국한테는 좋습니다. 저유가 상황 신흥국한테는 좋습니다. 하지만 고환율, 이 고환율이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매출은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고환율이 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도를 해서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전환해서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환율 상황이 깨지는 거를 다 확인을 해야지 결국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 여기서 결정이 날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이 크게 3가지 유가, 환율, 금리. 금리는 저금리니까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유가, 환율은 유독 더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유가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지금 상당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주식시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건데 자, 보시면은 일단은 특히 환율과 유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이유가 첫 번째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환율이 1월 달 20일부터 사실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게 1월 26일이었고 그때부터 2월 달 계속 환율이 치고 오르더니 지금 3월 달에 엄청나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빠질 거란 시그널은 1월 26일부터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들어가지고 경기가 악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1291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원달러 환율의 기준선은 1250원입니다. 1250원 위에 환율이 올라가는 순간 자, 여기서부터는 그야말로 채권에 대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채권에 대한 매도가 나온다면 그 나라의 금융자산에 전방위적으로 매도가 나간다고 봐야 되고 채권 매도, 주식 매도, 선물 매도 모든 게 다 매도가 나가는 기준이 1250원입니다. 결국 1250원 위에 올라가는 순간 주식시장은 당연히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제 시장이 그걸 증명했던 거죠. 왜?
외국인들이 그냥 전방위적으로 금융자산, 주식, 선물, 주식, 선물, 그다음에 채권 모두 다 매도 쳐가지고 옛날처럼 현금 보유가 아니라 달러로 바꿔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달러로 바꿔서 본인 나라들로 갖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지금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환율이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 중에 사실 대한민국 내부적인 문제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뭐 금융 위기가 지금 보이고 글로벌 경제가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지금 달러가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 제가 잠깐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미국이 1%밖에 안 떨어졌고 중국이 1%밖에 안 떨어졌는데 왜 대한민국 혼자서 크게 급락을 했느냐?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죠. 지금 각 증권사들에서 많이 투자를 했었죠. ELS, DLS. 네, 여러분들도 지금 증권사에서 이런 상품들 가입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ELS하고 DLS 쪽에 지금 상품 구조가 지금 미상환 잔고가 약 70조 됩니다. 70조. 근데 이 70조 중에서 유로스톡스에 투자한 금액이 42조 됩니다. 42조. 근데 유로스톡스가 약정이 40%대 손실을 보게 되면 그냥 원금 손실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락률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유로스톡스가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실률이 마이너스 40% 근처까지 가버렸고 결국 만기 때 원금 손실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죠. 비상 걸려서 뭐 합니까? 결국 이거 다 틀어막으려고 증거금 납부해야 됩니다. 증거금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주식 매도 치고 선물 매도 치고 여기에서 매도 친 거 증거금 달러로 바꿔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자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강달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달러 강세. 달러 강세가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단순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의 매도까지 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안타깝게 결국 이게 계속 강달러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끝난 것 같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만약에 유로스톡스가 자꾸 빠지면 계속적으로 증거금 납부해야 되니까 또 우리나라 주식 현물, 선물 또 매도치게 되고 이거 악순환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장 상승이 마냥 이게 지금 과연 완전한 상승일 것인가? 저는 조금 사실 의심이 됩니다. 또한 어제 환율이 1291원까지 갔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저녁까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강달러가 풀릴까? 어떻게 해야 환율이 안정이 될까? 그런데 다행히도 어제 제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 9시에 요게 나왔죠.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야, 저는 이걸 방송 끝나고 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이걸 봤는데 정말 시의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 나왔으면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당연히 시장 또 떨어졌습니다. 이거 안 나왔으면 오늘 당연히 시장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환율은 자꾸 올라가고 있죠. 왜? 앞서 말했던 것처럼 ELS, DLS 손실 때문에 증거금 납부하느라고 달러로 자꾸 바뀌느라고. 그런데 적절하게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나마 환율이 안정이 됐었던 거고 장중에 1241원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1250원 정도가 됐을 겁니다. 자, 한미통화스와프가 2008년 10월 30일에도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있었던 내용인데요.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지금은 600억 달러 정도의 통화 스와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300억 달러, 2008년에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가 나오면서 당시의 환율이 크게 한번 떨어졌습니다. 자, 1492원에서 1246원까지 가면서 약 230원 정도 한 방에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때 정책이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을 끌어올렸었죠. 자, 그때 보시면 결국 저게 나오면서 시장의 단기 반등의 트리거가 됐었습니다. 자, 정말 이게 결국은 시장을 방어하는 정책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08년 글로벌 위기 때는 230원 떨어지면서 시장이 안정 궤도를 찾았는데, 자, 근데 이번에 사실 지난 08년 글로벌 위기 때보다 규모는 더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50원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50원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08년 글로벌 위기하고는 분명하게 조금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08년 글로벌 위기 때는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상황을 바꿨는데 지금은 불과 50원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분명한 거는 아직까지는 ELS에 대한 문제, DLS에 대한 문제가 조금 남아있다는 거고,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습니다. 강달러가 언제 꺾일지 상황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정책이 결국 나와줘야 시장이 방어를 한다는 거고,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와줄 때 시장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결국은 증명이 됐었죠. LG 이노텍 같은 시가총액 큰 종목들, 내지는 뭐 KC텍, 롯데케미칼, 페노션 같은 종목들이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들 다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일단은 1차적으로 낙동강 전선은 구축을 했다고 봅니다. 6.25 때 구축해놨던 낙동강 전선, 자, 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북한군이 침입할 때마다 한 번씩은 또 뺏겼다가 다시 되찾았다가 수십 번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 말은 저는 일단 한미 통화 스와프가 시장의 1차 구축선은 만들어놨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안 깨진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시장은 다시 한번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할 겁니다. 하지만 낙동강 전선을 구축했다는 말은 현재 시장을 어떻게든 지키려고는 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나와서는 안 되고 추가적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번 주 주말에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 간에 1조 달러 재정 정책에 대한 협상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 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한다면 월요일 날 시장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하지만 월요일 날 시장이 좋을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고 협상을 무난하게 체결한다면 오늘 시장을 월요일까지는 상승이 이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앞서 얘기했던 거 신용등급 CCC 기업들에 대한 CP 매입까지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저는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월 말 4월 초까지 경기 지표들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결국 시장이 어떻게 된다? 어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자, 저는 현재 시장이 이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 구간인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실망 구간입니다.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W 형식으로 될 수도 있고 3중 바닥 형식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피크는 경기 지표 나올 때 4월 1일에서 4월 2일 사이에 경기 지표 나올 때 한 번 정도 시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때가 결국은 마지막 매도 피크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 궤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종목을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 오늘 같은 날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들이 결국은 시장이 올라갈 때 제일 강한 종목이라는 거고 이 종목들이 결국 시장 올라갈 때 여러분들한테 수익 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내지는 내가 물려있는 종목 중에서 오늘 같은 장에서 좀 제일 빨리 올라왔고 제일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여러분들 원금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선물 옵션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지금 외국인들은 상당히 롱 포지션으로 상방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4월물에 대한 시장은 상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3월 중순에서 3월 중하순에서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4월 달 시장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저는 이게 증명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전투에서는 질 수 있습니다. 어제처럼 시장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세장에서 평가 손실 보는 거 누구나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너무 포기하실 필요 없고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주식시장 전쟁에서는 이겨야겠죠. 포기하실 때 아니고 지금 오늘 올라왔다고 고작 약간의 반등 나왔을 때 종목 던질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한 상승 나올 겁니다. 언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변동성만 지나고 나면 분명히 4월 달에 충분한 상승이 나올 텐데 그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손실 과감하게 줄이시고 또한 수익도 50%, 70% 올라갈 종목들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 꼭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박앤세일 장세에서 정말 사야 될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증명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 정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뒤에 10시 온라인 공개방송 통해서 정말 이렇게 박앤세일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될 종목들, 꼭 사야 될 종목들 제가 잠시 뒤 온라인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 또한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 원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종목들도 다 일일이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온라인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회 삼아서 갖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셜 종목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슈가 별 5개입니다. 이슈가 별 5개입니다. 왜? 지금 미국도 미국 시장에서 제일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발표가 나왔죠.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10만 명을 고용 창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갑자기 이 시국에 10만 명을 뽑을까요? 그만큼 아마존은 지금 바쁩니다.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밖에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까 집안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 니즈를 크게 느끼고 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구축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럼 아마존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아마존과 연관관계성이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슈가 별 5개입니다. 자, 실적은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데 글쎄요. 그래도 실적은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기업이라 실적이 안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별 2개 준 거는 작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수급은 그리고 시장 대비 좀 좋은 편은 아니라서 별 2개 저는 좀 박합니다. 근데 기업의 가치, 가격 메리트 별 점수 높게 줬습니다. 왜? 상당히 가격 메리트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이 지금 10만 명 뽑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이고 결국 지금 통신망, 서버 그리고 내지는 통신 트래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집에서 재택근무하는데 통신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데이터가 많이 늘면 늘수록 결국 트래픽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 트래픽 관련주를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스페셜 종목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가 준비한 스페셜 종목의 종목명은 저희가 잠시 후 공개하니 채널 끝까지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이겨야 한다. 여러분이 끝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저희와 함께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러 갈 건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899-5086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바로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상담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특별하게 선정해서 전문가와의 집중 케어 도와드리니까요. 서둘러 연락 주세요. 그럼 우라노스 전문가와 함께 종목 해결을 위해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둘러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1068님의 고민이고요. GS입니다. 매수 가격 52,200원에 비중 20%. 매수 시점 이후로 주가 힘이 계속 빠지는 모습입니다. 올해의 주가의 모습이 힘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우라노스 전문가, GS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요즘 시국에는 많이 좀 안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배럴당 지금 $20 근처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라든지 화학 그리고 이 유가 관련된 기업들은 전방위적으로는 좀 피해가 불가피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사실 증명됐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온 반면에 건설업종이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들이 상승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종목이 일시적으로 반등 나올 때 4만 원 구간, 요 개파락 구간인데 4만 원 구간 왔을 때 조금 비중을 줄여내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주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GS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주셨는데요. 상담 내용 주의해서 챙겨보셔야겠네요. 다음에는 문자함에서 고민 골라보겠습니다. 문자들이 많이 접수됐는데요. 이 중에서 수익만세 잘 보고 있습니다. 명문제약 매수 가격 6,500원에 비중 50%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신 분의 고민 알아보겠습니다. 명문제약 비중이 많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우라노스 전문가 도와주시죠. 네, 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갔고 어쨌든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치료제냐, 백신이냐, 뭐 진단키트냐 약간의 좀 테마성들이 많이 좀 붙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계속 이제 강조드리지만 이런 테마성에 너무 성장성을 이렇게 전망을 두고 투자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지난 메르스나 에볼라 때도 뭐 치료제 만든다라고 했었던 기업들이 지금까지 치료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사실 이번에도 약간의 좀 의심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좀 테마로도 엮였었죠. 뭐 치매 치료제도 엮였었던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수에 대한 반등 나올 때 한 번씩 이런 탄력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올라오면서 앞전에 이평선 저항이 4,800원 구간까지는 좀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4,800원 구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추후에 이 종목에 대한 뭐 테마가 살아있다면 좀 더 올라가도 되지만 테마가 살아있지 못하다라면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더 찾아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빠른 트레이딩 관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 골라보도록 할게요. 와, 길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사감 어려운 장에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이솔루션 매수 가격 49,200원에 비중 18%. 2월 중순에 매입했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시원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종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5G 섹터 내에서 가장 조금 그 실적 전망이 가장 좀 약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미국향 매출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통신망 투자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그때 주가는 올라가겠습니다만 올 한 해 실적 전망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기업이 아닌 만큼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45,000원까지 1차 목표가 노리시라 말씀드리고 추후에 2차 목표가는 제가 또 방송 나올 때 문자 주시면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흐름 보시면서 저희 쪽으로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우선은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특별한 시청자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분 선정해서 집중 케어 도와드리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덕성이요. 덕성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3,130원에 30%요. 비중 20%요? 30%. 30%. 덕성에 대해서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저번 주 월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저번 주인가 좀 헷갈리네. 지난주에요? 시장 네. 어려울 때 덕성에 대해서 또 편입을 하셨네요. 우라노스 전문가에게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근데 혹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고 사셨나요?
예, 저 반도체하고 소재주라 해서 네. 정부 뭐 이게 지침에 보면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덕성이라는 기업이 사실 피혁 가죽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예예. 네. 그러면 결국은 뭐 운동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류 쪽 이런 소재죠, 사실. 예.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부진합니다. 뭐 특히나 네. 이런 뭐 겨울철 의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겨울이 지금 따뜻했기 때문에 사실 장사도 또 많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대표적으로 휠라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거의 주가가 지금 신저가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다라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이 사실 또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올라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그린 계시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 댓글 보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조금 사업적인 부분으로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정치적인 이슈가 만약에 부각된다라면 그때는 한번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관련 인물에 대한 뉴스를 좀 확인하시면서 그게 만약에 재료가 살아있다라면 충분히 앞전 정고점까지는 좀 회복이 될 텐데 그 재료가 이제 좀 약하다 싶으면 차라리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요 하나만 좀 문의 좀 하면 안 될까요?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지금 너무나 좀 많이 빠져가지고 반 네.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한어진 50% 가까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 조금 올라긴 올랐지만은 네. 어느 선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하면 될까요? 추가 매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추격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아니 좋지 않을까 추격 싶어요. 매도가 아니라 매도. 매도. 예. 매도는 요 보니까 이평선 요 개파락 나왔던 구간이 2,500원 구간인 것 같아요. 예, 2,500원 구간. 그러니까 오늘 사실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그렇게 크게 세게 올려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 예. 나오더라도 저는 일단 2,500원 구간에 한번 좀 저항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500원 그래요? 구간에서 좀 비중을 낮추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종목들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인데요. 바로 스페셜 종목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라노스 전문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트래픽이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금 쓰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트래픽 관련주인 KINX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충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 따뜻함을 실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춥고 어려움 다 사라지고 이 종목을 시작으로 좋은 나날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우라노스 전문가의 무료 방송 있죠? 네, 잠시 뒤에 이제 10시에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KINX의 가격 전략도 설명을 당연히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에 또 강한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 좀 세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게 세게 올라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10시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꼭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채팅창에서도요.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다라고 또 글을 올려주셔서 저희가 또 이 이야기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기점으로 좀 춥고 어려운 것들은 다 지나가고 따뜻한 구명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을 우라노스 전문가가 강의를 통해서 잠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우라노스 전문가의 얼굴이 있죠. 그 밑에 방송 예전 버튼 클릭하시면 참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되니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라노스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수익만세는 유튜브 MTN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